꿈과 희망을 담고 있는 내 손의 도서관입니다. 2025년에는 매월 6권씩 총 67권의 책 읽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한의학의 올바른 상식, 한의사들이 읽어주는 한의학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이 더욱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0인의 한의사가 지은 책입니다. 저자들은 일반인에게 알려진 한의학적 오류를 바로잡아 뼈가 튼튼해지고 살이 매끈해지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또 올바른 한약재 사용에 대한 정보와 치료에 도움이 되는 습관을 안내하고 독자들이 궁금해할 한의학적 의문도 시원하게 풀어냅니다. 한편으로 난치병을 대하는 한의학적 치료법은 그간 외과적 치료로 지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내 몸과 마음, 술술 읽고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바닥 통증이 대표 족저근막염. 오래 서 있거나 장시간 걸어서 일하시는 분 중에 발바닥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발바닥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은 다양하지만 그중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인 족저근막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은 발바닥 뒤축에 통증이 발생하여 종골이라 불리는 발뒤꿈치뼈의 종골 결절이 앞쪽 돌기에서 기시하는 족저근막으로부터 발생합니다. 뼈와 근막 모두에서 염증이 발생하며 근막부에는 만성적인 퇴행성 변화가 오기도 합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며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오래 서서 일할수록 자주 발생합니다. 족저근막염은 인체의 구조적인 문제로 나타나기도 하나 실제로는 과도한 발의 사용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평소에 운동량이 적은 사람이 과도한 운동을 할 때나 마라톤, 장거리, 조깅, 배구나 농구 등 발의 순간적인 힘이 요구되는 운동, 과체중, 오래 서 있기 등으로 족저근막의 부하가 많이 가해지면서 염증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전형적인 증상은 아침에 첫 발을 내디딜 때 혹은 앉았다가 일어날 때 가장 심한 통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는 근막이 스트레치가 되면서 나타나는 것인데 통증은 발뒤꿈치 안쪽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표적이고 종골 결절 부위를 누르면 합통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가만히 있으면 통증이 없다가 움직이면 통증이 발생하고 어느 정도 움직이면 서서히 통증이 줄어드는 양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체중이 과하게 실리지 않으면 증상은 점차 좋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자의 95% 이상이 보존적 치료로 완치됩니다. 수술적 치료는 적어도 6개월간의 보존적 치료를 한 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초기에는 기능성 깔창을 사용하거나 아킬레스건과 발바닥 근막의 스트레칭이 효과적입니다. 참고로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벽을 바라보고 서서 양쪽 팔을 편 상태로 손바닥을 벽에 대고 건강한 발을 앞으로 내디딘 상태로 섭니다. 2. 상체를 서서히 앞으로 기울이는데 이때 중요한 점은 뒤에 있는 발의 뒤꿈치는 바닥에 닿아 있어야 하며 무릎은 편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이 동작을 하는 동안 발의 아치와 아킬레스건이 스트레칭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1회의 스트레칭마다 10초 정도 유지하며 하루에 20회 정도 반복합니다. 많이 들어본 공진단 어떤 약인지 알아볼까요? 공진단은 중국 원나라 때 의사 위영림이 집안에서 내려오던 보약 처방으로 사양, 녹용, 산수유, 당귀가 처방을 구성합니다. 공진단은 오장 중에서도 간장과 신장을 주로 튼튼하게 해주는 보약으로 인체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원기를 보충해줍니다. 사양은 사양노루 수컷의 향낭에서 분비되는 분비물을 말린 것으로 향이 엄청나게 강한 약재입니다. 한의학에서 향기가 있는 약재는 대부분 순환시키거나 기운이 멈춰있는 상태를 개선해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양은 아주 강한 향을 가지고 있어 마음과 머릿속이 멍하고 기운이 없는 상태를 풀어주고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양노루는 국제협약에 따라 수렵에 제한이 있는 동물이라서 사양의 수급도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진품보다 가짜 제품이 많아서 꼭 정부의 통관 허가를 받은 제품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효과가 보장됩니다. 녹용은 사슴과중, 매화록, 마록 등이 머리에서 자라있는 뿔을 이야기하는데 상징하는 힘이 강한 약재라서 양기를 보충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며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가 큽니다. 녹용은 러시아산 녹용을 일반적으로 최상품으로 보는데 그 중에서도 자라고 있는 성장점에 가까운 부분에 유효 성분이 가장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귀는 보혈 효과를 지닌 대표적인 약재로
오장 중 간장이 에너지를 보강해주는 역할을 하며 한의원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약재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수유는 간신을 보강하고 달면서도 신맛이 있어서 밖으로 새어나가는 기운을 막아주는 약재이며 역시 한의원에서 빈도 높게 쓰이는 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해서 공진단이라는 처방은 간신을 보강해주는 약재에 순환 개선제가 포함된 보약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뻣뻣한 어깨와 뒷목 조금 편하게 살 수 없을까요? 어깨 결림은 왜 오게 될까요? 사람이 머리 무게는 약 5kg 안팎으로 알려졌습니다. 고개를 들고 컴퓨터를 본다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목과 어깨의 많은 근육의 협동으로 가능한 일이지요.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컴퓨터를 보거나 공부를 하거나 손으로 작업하거나 하는 등의 일은 목과 어깨의 근육들이 머리 위치를 계속 유지하게끔 힘을 쓰게 만듭니다. 따라서 일하는, 공부하는 자세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사람은 눈앞에서 또는 눈 아래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집중하게 되면 어깨 위에 있는 머리가 점점 앞으로 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되면 소위 거북목 자세가 되고 일자목이 되는 것도 이것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머리가 어깨 위에 있을 때는 근육들이 힘을 덜 써도 자세 유지가 되는데 머리가 어깨에서부터 앞으로 나올수록 어깨나 목의 근육의 노동 강도가 심해집니다. 이 상황이 만성화된 것이 일반적인 어깨 뭉침입니다. 우리가 목 디스크라는 이름으로 많이 들어본 경추 추간판염도 이런 어깨 뭉침이 연장선에 있습니다. 어깨 뭉침이 주범인 승모근은 경추부까지 이어져 있는데 이 부분 근육의 순환이 잘 안 되는 것이 경추부 추간판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적인 어깨 뭉침을 소홀히 여기기 쉽지만 더 진행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냥 가볍게만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어깨 뭉침을 덜 자주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턱을 당기고 머리를 어깨 위에 올려놓는 연습을 자주 해야 합니다.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을 찍을 때 자꾸 턱 당기라고 하는 말을 떠올리면 쉽습니다. 둘째로 가슴을 펴는 자세를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글을 읽으면서 해보시면 알겠지만 가슴을 활짝 편 상태로는 일자목 자세를 하는 것이 오히려 어렵습니다. 가슴을 펴면 머리는 자연히 어깨 위로 복귀하기 쉬워집니다. 셋째로 짧은 시간 의자에 앉아서 쉴 때 고개를 뒤로 젖히고 쉬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평소 수축되어 있던 목 앞쪽의 근육을 스트레칭 한다는 점에서도 목 뒤 근육에게 휴식의 시간을 준다는 측면에서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완고한 어깨 뭉침은 물리적인 자극을 풀어주면 도움이 됩니다. 얕은 부위는 가벼운 물리치료나 마사지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더욱 깊은 부위까지의 뭉침은 침 시술이나 추나 시술을 함께 받는 것이 도움됩니다. 아파서 잠도 못 자게 하는 대상포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대상포진은 신경이 감염되는 병인 만큼 우리 몸 신경이 어느 부위에나 생길 수 있지만 가장 흔한 부위는 가슴과 복부의 오른편 혹은 왼편입니다. 하지만 만약 얼굴이나 눈, 코 주위에 생긴다면 최악에는 시력을 잃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 귀가 아프면서 안면마비가 왔는데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개입되었다면 이는 단순 안면마비가 아니라 람세이 헌트 증후군이라는 다른 이름을 붙이며 일반적인 안면 마비보다 통증도 심하고 완치의 가능성도 낮아서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대상포진 치료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예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신경절에 여러 해 동안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병인 만큼 우리 몸의 면역력으로 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역력 유지의 핵심은 정신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몸은 피곤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 자연식 위주의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수면, 원활한 배변 활동 등의 생활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활습관만큼 중요하지는 않지만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60세 이상 노인에게는 어느 정도의 예방 효과가 있고 예방을 못할 경우에도 통증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고려해 볼 방법입니다. 예방하지 못해서 이미 대상포진에 걸린 경우에는 체력 회복을 위해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휴식 다음으로 치료도 중요한데 대상포진에서 치료가 중요한 이유는 현재의 통증과 포진 치료 목적 이외에 치료가 빠르고 정확하게 들어갈수록 추후 포진 후 신경통이 남을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치료는 진통, 소염, 회복 세 가지 의미의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이나 기타 진통제,
국소 스테로이드 요법 등이 진통 소염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벌침에서 추출한 약물을 환부에 자입하는 봉독 요법이 진통 소염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체력 회복, 몸 전체의 컨디션 조절이 대상포진을 마무리 짓기 때문에 환자마다 부족한 부분을 진찰받고 본인 몸에 맞는 한약을 복용하는 방법이 대상포진을 끝내는데 효과적입니다. 화병, 억울함이나 분노 등이 쌓여서 생기는 화병은 증상이 다양합니다. 소화가 안 되거나 목구멍에서 뭔가 치밀어 오르는 느낌, 목구멍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 숨이 막히거나 이유 없는 가슴 두근거림, 자꾸만 한숨이 쉬어지는 것, 두통이나 어지러움, 손발 저림, 상체 위주로 열이 심하게 나거나 땀이 많이 나는 것, 불면증 등이 대표적이죠. 이러한 증상들은 본인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집안일이나 직장인,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추후 더 많은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해야 합니다. 화병 치료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증상을 호전시킨다고 하더라도 환경 개선 없이는 완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환자가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감정 패턴도 고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가 꾸준히 그 패턴을 깨고자 노력해야 하는데 이미 좌절감에 휩싸인 상태라 그 의욕을 끌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더욱 어려운 것은 환자 본인은 외부 환경이 변화만을 기대하고 환자를 둘러싼 사람들은 환자의 변화만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화병 환자나 가족들에게는 이런 솔직한 조언이 탐탁치 않을 수 있겠지만 환자 본인과 그를 둘러싼 환경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희노애락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하며 그런 용기를 냈을 때 지지해주고 받아들여주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화병 증상으로 지쳐있는 몸을 달래주는 치료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요약: 이 책은 경희대학교 출신 한의사 10인이 모여 일반인들에게 한의학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집필한 건강 안내서입니다. 한의학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뼈와 근육 건강, 올바른 한의학재 사용법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전문 지식이 없는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상 체질의 형성 원리와 같은 심화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독자들이 자신의 체질을 이해하고 건강 관리를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책은 한의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제공하여 독자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을 유익하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